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이렇게 플러스 0.99% 크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10시 반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고,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HLB 삼형제가 급등이 나왔고, 덕분에 장중의 코스닥은 이렇게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HLB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오늘 증시는 정말 아쉬웠죠.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은 상승다운 상승이 오늘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데이터법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뉴스 덕분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도 어김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는 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만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9월 1일날 실시되는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때문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9월 1일부터서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규제하는 빅테크 데이터 보안법을 시행합니다.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데이터가 매우 보안에 취약하므로 국가에서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데이터를 전부 국가 시설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다우와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홀딩스는 마이너스 3.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텐센트 역시 지난주 금요일 마이너스 1.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역시 공산국가라서 저런 개뼈따기 같은 법이 있어도 통과가 됩니다. 특히 이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홍콩 증시에도 큰 타격을 주죠. 예를 들면은 텐센트 같은 기업은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민영 기업들이 홍콩 증시로 이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내리면은 홍콩 항생지수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증시가 개장되었을 때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홍콩 항생지수는 마이너스였지만 지금 장이 막 끝난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막판의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저렇게 상승 전환이 된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는 장 막판에 이렇게 흘러내렸죠. 물론 이건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HLB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장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건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LG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만요. 특히 여러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금요일날 1.69%나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늘 장 초반에 잠깐 1%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바로 하락 전환이 나왔죠.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살려고 달려드는 게 너무나도 눈에 잘 보였습니다. 시간의 매수 잔량만 보셔도 이렇게 20만 주 이상이 쌓여 있었고, SK 하이닉스 역시 아침에 2%대 갭이 떴는데, 보시면은 시간의 매수 잔량이 5만 주 정도 쌓여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저런 걸 따라 들어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어제 올린 이 영상에서 증시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아침에 우리 증시는 무조건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상승이 안 나왔다. 그 뜻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 저런 악재의 뉴스가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2% 이상 상승을 시켜버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최소 1%에서 2% 정도 상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3% 4%대 상승 절대 불가능하다. 많이 올라봤자 1.2에서 1.5 정도고 마이너스로는 절대 마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었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다? 예,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수를 지금 2%에서 3% 정도 올려버리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시나리오는 꼬일 수밖에 없죠. 외국인 투자자는 보세요. 오늘 풋옵션에 몰빵을 하고 선물도 팔고 코스피도 다 팔았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포지션으로 가면은 무조건 대박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금융에 가셔서 이런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 관련된 댓글을 보세요. 사람들이 죄다 코스피 3,800 가네, 코스피 4,000 가네, 삼성전자를 금요일날 몰빵했는데 기대되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예, 정반대였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전부 다 오늘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주식에 너무 큰 꿈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주식에 물려버립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갈 거야, 얼마까지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요일날 종가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해도 아침에 갭이 1.62% 떴다? 그래도 익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진짜 작정하고 던지더군요. 자, 여기 순간적으로 이거 던지는 양이 얼마예요? 자, 47을 28. 이것만 해도 28억입니다. 근데 위에 똑같이 이렇게 7,890. 이게 몇 개가 떠 있나요? 1, 2, 3, 4, 5, 6, 7. 와,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여기까지만 해도 70억이 넘거든요. 근데 위에 16,000주까지 합치면은 순간적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던졌습니다. 외국인 창구 중 CL 창구로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오전까지만 해도 CL 창구는 분명히 삼성전자를 순매수 중이었지만 이렇게 매도로 돌변됐죠. 그런데 장중에 TSMC의 주가는 이렇게 1%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가격을 20%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합니다. D램 가격 상승과 TSMC의 반도체 수주 가격 인상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절대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외국인은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지만 기관과 개인은 매수를 했죠. 저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테이퍼링만 진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호재라고 받아들이면서 아침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어마어마하게 매수할 줄 알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코스피를 매도했고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거래량을 보세요. 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최저치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코스피가 3,000이 깨지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지난번에도 3,200포인트가 깨졌을 때도 최소 이 정도의 거래량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같이 호재가 나왔는데도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거래량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잭슨홀 미팅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끝났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식시장에 돌아오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제 주말이라서 개인 정비도 할 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은행권, 신용대출, 연봉인의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으로 묶는다. 자,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일 전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내용이 변경되었더군요. 자, 지난번에 신용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주담대라던가 신용대출 제한을 하는데 이거는 농협만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를 막아놨어요. 자, 주담대 하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담보대출로 생각하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농협이 신규 대출 제한을 저렇게 걸어버리니까 시중에 있는 5개 은행들도 전부 다 신규 대출 중단과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난주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의 금리를 0.25% 상승을 시켰는데 이걸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회사는 다름 아닌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일찍이 예금 상품 금리를 이미 올려놨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다행이다. 난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을 작년에 받아놨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을 놓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은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이율을 조정하고 여기서 또 본인 연봉 초과분에 대해서는 갱신할 때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 신규 제한을 해버리면은 갱신할 때 현재 금융법이 적용되면서 당연히 반납해야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시장에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적어요. 설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벌써부터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준비하고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연장 시 한도 줄이기 혹은 주담대 금지 등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물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아마 은행 대출이 점점 막히니까 신용이라도 써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10억 원 정도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가 신용잔고가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지난 8월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조 단위로 코스피를 매수할까요? 이건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만든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카드론 부채가 3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주담대 등을 막으면서 대출 제한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론이 늘어난 건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퇴출을 당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다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3일 연속 매도 중이죠. 자, 여러분 절대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횡보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에 나가거나 혹은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포의 주식을 사라 이런 격언을 듣고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서 오히려 손이 다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 슈카월드를 비롯한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블러드 앤 소울 2를 발표한 다음에 NC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하루 만에 15% 이상 급락이 나오자 이건 정말 지금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연일 NC소프트를 매수 중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
제가 어제 여러 게임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봤는데 이틀 동안 NC소프트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NC소프트 공지사항을 봐라.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주가는 월요일날 무조건 상승한다. 대부분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에서도 댓글창을 보시면은 죄다 내일 NC 떡상하겠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더군요. 지금 이분이 공매도 대금이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공지 나온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를 봐라. 지금 반응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1.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랐던 만큼만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장 막판까지 계속 내리는 모습만 보여주었어요. 저는 게임 커뮤니티라던가 일반 커뮤니티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쫙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개미들 다 떨궈 놓고 공포를 준 다음에 저점에서 이렇게 대량 매수하면서 다시 잡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하더군요. 여러분들 이 수급을 보시고 느끼는 게 당연히 있으셔야죠. 자,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매수했다? 이건 당연히 블록딜이죠. 아니, 카카오 게임즈로 기사 몇 개만 검색해도 그날 블록딜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정도 고생을 안 하시고 그냥 대충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저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설을 씁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NC소프트를 지금 던지고 카카오 게임즈를 대량으로 사고 있는 거다. 그 이유는 리니지 더블이라던가 불소2 이거는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오딘을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데 거기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블록딜 물량이에요. 이거 지금 외국인 기관이 산 게 아니라 블록딜이에요. 블록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날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지금 1600억을 매수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블록딜이 들어가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보이지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1000억도 매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페 같은 데 딱 가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테이퍼링 이벤트 앞두고 지금 대량으로 매수해서 개인들 다 털고 가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건 블록딜이고 외국인은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매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체크를 하고 블록딜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악재죠. 왜냐하면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더 싼 가격에서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던지면 수익이기 때문에 대형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다 답이 없죠. LG전자, 삼성전자, LG화학, NC소프트.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1.6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을 때도 LG화학은 마이너스 0.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플러스 0.7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빠진 겁니다.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LG화학은 전혀 상승분을 반영받지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엔 말이죠. 테슬라의 악재 뉴스가 떴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고장나서 미국의 경찰차를 박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K배터리 관련주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1.31%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 역시 장 초반에는 1.46%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0.42%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런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의 지금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48% 상승 중이에요. 그런데 LG화학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매수한 이유는 당연히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매수한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보고 빨려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시 30분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LG화학을 매수하는 걸 보고 아마 매수에 동참해서 이렇게 LG화학을 대량 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하게 저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 중이구나 이러면서 상상의 날개를 달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관해서는 이틀 전에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장 초반에 많이 나올 경우에도 손절을 하고 외국인의 기간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손절을 때린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만 보고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주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해도 그냥 창구로 팔면은 전혀 찍히지 않고,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대량 매도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실제로 오늘 LG화학의 수급을 보면 어떤가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16,000주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16,000주 프로그램 매수의 정체는 기타를 잘 치는 기타 법인이었죠. 자, HLB도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49만 5천 주를 매수했고 프로그램으로 5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고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았죠. 자, HLB의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27.37%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가 넘어가더니 HLB 파워와 HLB 제약이 급락하면서 HLB는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거 오늘 당했으면 정말 미쳐버릴걸요?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21.72%까지 상승했는데 종가가 고작 3% 상승,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HLB와 반대죠.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30만 주 이상 장중에 계속 나오고 있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죠. 하지만 보시면은 1시 36분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수급 매매를 하시거나 수급을 진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에이, 기관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는데 이거 종가는 종상,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홀딩했다가 수익을 줬는데도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종가가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그런 패턴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뿅! 예, 그냥 0.61%밖에 상승이 안 나왔죠. 자,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단타의 제왕인 투신과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샀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라서 과거에도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렇게 쑥 빠지는 패턴이라던가 혹은 급등이 나왔는데도 그 다음날 그냥 급락으로 출발하는 아주 거지같은 습성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안 따라붙는 거예요. 이날도 상한가를 갖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다 팔고 튀어버리고, 이게 주식을 하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자, 위메이드를 볼까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주가를 보세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6.93% 상승시켜놓고 종가가 마이너스 3.53% 하락, 고점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0%였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89%까지 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0%로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얘가 플러스 12%로 시작했고 상한가까지 갔죠. 아니, 위메이드가 지난주 급락이 나온 이유가 미르포가 출시가 되었는데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해서 NC소프트와 함께 같이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글로벌 흥행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다? 자, 오늘은 여러분 위메이드의 호가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지난주 영상 보세요. 종가인데도 호가가 아예 없고 위에 호가 아무것도 없고 사고 팔고가 거의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호가가 부실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지난번에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오르자마자 바로 탈출을 했겠고, 지난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반대매매 직전인 분들은 이런 데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이 종목은 보세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또 상한가를 갔네? 뭐야. HLB는 위메이드보다 시가총액도 높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왔는데 얘는 왜 상한가를 못 가고 고점에서 그냥 다 빼버리고 쟤는 상한가를 갔지?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쫄아가지고 위메이드를 들어갈 걸 안 들어가고 왜 수급 보고 그냥 HLB를 때렸을까? 바보 하면서
주식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대놓고 보여주고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은 외국인 기관이 저렇게 상한가를 보낼 것처럼 보여주고 빼버릴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들을 가지고 놀고 있나요? 자,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뉴스를 띄워가지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통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조건 증시의 호재죠. 그런데 오늘 해성옵틱스의 주가는 어떻게 됐다? 뾰로롱 마이너스 11.8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목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나요? 예, 23.15%.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몇 프로의 손실을 봤습니까? 마이너스 34%의 손실을 봤습니다. 하한가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성옵틱스를 추격 매수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자, 6월 4일이었죠.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전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날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갈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갈 수 있는데 세력들이 당연히 이런 자리를 노리겠지 생각하고 오늘 아침 9시 10분에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 너무너무나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해성옵틱스가 상한가를 갔을 때 프로그램 매수를 보세요. 분명히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정도 나왔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시 부근에서 미칠 듯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로 돌변하죠. 자, 이런 걸 보면 어떤가요? 주식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급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위메이드처럼 갑자기 급등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분들 다 떨구고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꼬셔놓고 위에서 설거지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딱 당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4%라서 그동안 잘 벌었던 거 한순간에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뇌동매매 들어가면서 주식 계좌가 그냥 금방 망가져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 조심해야 된다. 특히 보강산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카콜라, 홍크나이트, 홍준표씨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이유가 홍준표씨가 지지율이 올라서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다? 테이퍼링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일 거다. 그렇다면은 정치 테마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오늘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차트를 보시면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초가에 사신 분들 혹은 오늘 장중에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보강산업으로 수익 나신 분들이 아무도 없죠. 장 초반에 상승이 이렇게 9%대 나왔어도 시간의 단일가보다 상승률이 낮았으며 장 시작한 지 1분 만에 그냥 폭락이 나오고 말았죠. 거기다 최재형 씨 테마주는 정말 큰일 났죠. 홍준표 씨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최재형 씨의 지지율이 더욱더 내려갔고 최재형 씨 테마주 대부분은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츠 딜리셔스, 딜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루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0.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 테마주,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윤석열 씨는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책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받은 게 지난번에 이재명 씨가 밝혔던 청년주택과 아니 공약이 똑같은 거예요. 글자 몇 개만 바꿨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지난번 이재명 씨 부동산 관련주 똑같이 또 올랐습니다. 범양건영이 아침부터서 이렇게 2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종가도 21.94%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씨 정책주 2등주죠. 일성건설 역시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고 종가는 11.8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KD 역시 이렇게 15.3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은 오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준표용은 부동산 공약을 어떻게 실현을 할까요? 아니 준표용마저 공약이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똑같다라면은 쟤네들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8월 30일 날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아침에 보셨나요? 장 시작하자마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3.4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연속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와서 플러스 2%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다? 예,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80%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장막판에 또 올렸고, 오늘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3%까지 내려다가 올렸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얘를 들어가면은 무조건 물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밑에서 받쳐놓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MSCI 지수 편입이 내일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더군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 경고에 걸려 있습니다. 투자 경고 때문에 이 녀석이 막 내일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MSCI 편입 마지막 날에는 블록딜처럼 똑같이 시간의 단일가가 다 끝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이벤트가 있다 생각해서 막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계획이 승인됐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시행할 수 있게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 거지 3상이 성공한 거 아니다. 이거 아침에 갭 띄워놓고 무조건 뺄 거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8.98%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가 5.72%로 마감이 되었어요. 고점에서 잘못 매수했다? 마이너스 13%를 때려 맞았죠. 자, 분봉으로 보셔도 정말 과간입니다. 아침에 딱 3분 동안만 상승을 시켜놓고 그 뒤로 그냥 쭉 빼면서 장중에 상승다운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신풍제약 우선주는 더 심각했죠. 장 초반부터 22.35%까지 상승시켰으나 종가는 플러스 5.40%, 고점에서 잘못 잡았다 마이너스 17%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약과 바이오주의 말장난에 속지 말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는 중국 증시에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라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 코스피도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호재보다 중국 증시의 악재를 더 많이 반영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악재 뉴스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계속 매수한다라면은 다음 주에 금융투자는 이번 주에 매수한 코스피의 물량을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면 다음 주는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거나 혹은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